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수급 특징도 QE3에 맞춰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7천억 원으로 현물을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선물 또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이 8천억 원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기대했던 그런 QE3를 발표를 하면서 매달 뭐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해주는 그러한 무제한으로 또 매입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그동안 또 우리 시장 해외 시장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한 좀 반응을 덜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 오늘 하루 만에 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7%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 변화되는 흐름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뭐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뭐 계속해서 뭐 2천을 넘어서 뭐 간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테지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7천억 넘는 매수, 기관도 한 3천억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상당 부분의 또 양이 또 프로그램 쪽에 8,200억 정도 지금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또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랠리가 지금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1758포인트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2000포인트까지의 랠리를 좀 주도했던 부분은 주도주의 부재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고요. 일단 오늘 뭐 업종별로 어떤 수급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뭐 시총의 상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업종별로 좀 보면 전 업종이 뭐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IT라든가 자동차, 운수 장비 쪽, 그리고 화학 업종, 뭐 건설, 조선, 뭐 또 어느 업종 딱히 딱 정하지 못할 정도로 다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증권주 그리고 특히 가장 뭐 강한 쪽은 이제 증권주의 흐름, 뭐 화학, 철강, 조선 뭐 다 모든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대표주들 그리고 시총 상위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파트를 좀 보면 역시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화학업종, 운수 장비, 자동차 쪽이죠.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항상 IT, 자동차 이런 쪽은 좀 빼놓지 말고 포트에 편입시킬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 역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IT와 자동차 쪽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실제로 매수하는 파트를 보면 IT와 자동차 쪽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뭐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업종들이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QE3를 실행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랠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반대 코스닥은 이제 시장 코스피의 이런 대응주의 장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쪽은 오늘 좀 쉬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리는 흐름인데요. 상승 출발해서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뭐 차익 실현 매물을 하는 그런 업종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 좀 수혜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죠. 이 부분은 이따가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담고 있는 IT 자동차가 강력하게 오르고 있고요. 유동성 수혜주, 건설, 증권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각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트로 좀 볼 텐데 IT 쪽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의 좀 흐름을 좀 보면 다시 130만 원을 좀 넘어선 흐름이죠. 우리가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기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중소형 개별주 쪽의 흐름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러한 상태, 기로에 좀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으로 좀 판단, 기준을 좀 삼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시장의 흐름에서는 대형주의 흐름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의 괜찮은 중소형주, 실적을 기반으로 한,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가능하고요. 이제 전반적인 그런 포트의 구성상, 비중상에서는 좀 대형주 쪽에 그런 비중을 좀 맞추는 편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안착되는 그런 흐름, 이 부분을 좀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라겠고, 또 이제 관심 가질 종목 같은 경우 삼성 SDI나 이런 종목도 추후에 이런 폴리머 전지 부분 확대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한 그런 IT 쪽의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자동차 쪽의 흐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 오랜만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그동안 사실 좀 시장에서
뭐 소외라기보다는 좀 움직임이 좀 덜했죠. 움직임이 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좀 주도주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을 하는데요. 이런 IT 자동차 쪽의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라든가 조금 더 가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좀 장기 관점으로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또 뭐 증권주도 또 빼놓을 수 없죠. 대우증권 약자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도 현재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다음에 증권주의 강세 부분은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면서 고점 전고점 부위를 좀 돌파하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러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과연 증권주의 흐름이 뭐 지속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좀 달려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증권주의 강세를 좀 보면서 사실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전까지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어떤 단기적인 좀 랠리에 그 막바지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주가 지금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두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화 비중, 현금을 한 30% 정도는 그래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뭐 오늘 강하게 갭상승한 종목들을 따라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오늘 증권주의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 화학주나 이런 쪽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화학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던,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화학주 중에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매매,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오늘 뭐 업종 전체적으로 뭐 다 상승하는데 이유 자체가 다 같은 이유죠. 미국의 Q3 실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업종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들어가 보면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3분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주가는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현재도 뭐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엔터주 중에서 뭐 노엔, 어제도 말씀드린 노엔 같은 경우 엔터주 역시 우리가 이제 그 대형주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때는 반드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 바로 엔터 관련 이런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종이죠. 두산인프라, 이전에 중국의 그 부양책 그런 기대감 이 부분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산인프라 이러한 종목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테마 쪽으로 좀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 역시 테마 쪽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에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의 또 흐름들이 나타나고, 박근혜 쪽은 또 어제 강했던 박근혜 쪽은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눌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죠. 근데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뭐 좀 순환되고 반복되고 이렇게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선이 남아있는 한 10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그러한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일정 관련한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잘 염두에 두시고 기술적으로라기보다는 좀 기준을 정해놓고 기간적인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어떤 차트에서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기준 130만 원의 안착 과정을 좀 보시면서 좀 서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좀 대형주 위주의 이런 흐름들 당분간은, 근데 아까 제가 증권주 부분 말씀드렸죠.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증권주 부분이 또 단기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막바지 부분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 이후에 또 조정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 부분을 대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파트로는 제가 좀 생각을 한다면 IT 자동차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하시면 건설 그리고 금융 이 정도 섹터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 좀 편입을 하신다면 추후에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의 어떤 랠리가 나타날 때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분명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